수학 영재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 학습의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영재를 지도하기 위한 보편적인 교수학습의 원리와 그에 기초한 교수법의 종류 및 그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학과 교수, 학습의 원리에는 활동적 원리와 발생적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활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적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수학을 완성된 학문 체계로 볼까요? 아니면 사고활동으로 볼까요? OX 중에 선택해보세요. 같은 교사의 수업이라 할지라도 영재들의 지적 특성이나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주변의 환경적 특성 등에 따라 교수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대상에게나, 또 어떤 상황 조건에서나 가장 좋은 특정한 교수법을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학습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합한 교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될 수학 영재들의 특성과 수준이 모두 다르므로 여기서는 포괄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수학 교수 원리들을 간단히 살펴본 뒤 그 원리에 따른 실제적인 수학 교수 방법은 구체적인 예를 직접 다루면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활동적 원리는 외적인 행위가 어떻게 하여 내적인 개념 형성으로 전환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는 소위 활동의 내면화를 중요시합니다. 이번에는 수학과 교수 학습 두 번째 원리인 발생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수학교육학자인 프로이덴탈은 학습자의 정신적 발달은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미 발명된 수학을 학습자 스스로 개선된 방법에 의해서 재발명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학과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재들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 교수 학습 방법 중 영재에게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끌어다 놓으세요. 영재들은 교수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되는 것보다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너무 구체적인 조작 활동보다는 추상적인 사고 활동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는 편입니다. 따라서 생활 중심의 체험 활동이나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조직 활동들은 단지 즐거운 수학이 아니라 수학적인 즐거움을 지향해야 합니다. 결국 수학 영재들의 활동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에 기초하되 그것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추상적이며 보다 일반화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합니다. 한편 수학적인 사고와 태도의 형성이 수학교육의 주요 목적이므로 영재들에게는 완성된 지식체계를 전달하는 것보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발견하려는 습관과 의지가 형성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과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재들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수학 영재들을 위한 교수학습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의미 충실한 설명식 교수 방법. 이는 여러 가지의 교수법 중에서 가장 널리 보편화된 방법이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강의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 자료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있는 기존 개념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외운 개념들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들이 기존 개념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스벨은 유의미 학습을 강조합니다. 영재들은 학습 속도가 빠르고 학습의 양도 많으므로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도록 계획하였다면
의미 충실한 설명식 교수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심화학습보다는 속진학습에 더 적합합니다. 설명식 교수학습 방법의 지도 사례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b의 값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보면 그 값이 어떤 값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그 값이 황금비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초보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황금 분할은 선분을 짧은 부분과 긴 부분으로 나눌 때 짧은 부분에 대한 긴 부분의 비가 긴 부분에 대한 전체의 비와 같게 되는 선분의 분할점을 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비례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면 황금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긴 변의 길이를 기준이 되는 1로 고치면 짧은 변의 길이는 x분의 1이고 전체 길이는 x분의 1 플러스 1이므로 여기서도 똑같은 비례식을 적용하면 결국 x분의 1 플러스 1은 x를 얻게 됩니다. 결국 황금비는 앞에 두 값의 합과 같게 되는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변의 길이의 비가 황금비를 이루는 황금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은 계속하여 다시 황금 직사각형을 이룹니다. 이러한 관계를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방법을 의미 충실한 설명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종이를 이용하여 황금 직사각형을 직접 접어보는 활동 수업이나 황금비를 이용한 산업 디자인을 계획해보는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문을 활용한 교수 방법입니다. 발문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교사의 발문을 통해 아동의 사고를 촉진하여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교재를 최종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그 최종 형태를 스스로 탐구하고 조직하도록 유도할 때 많이 쓰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학생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논박하여 인지적 갈등을 일으킨 다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유발하여 대화를 통해 원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교사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예상하고 논쟁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발문을 활용한 교수 방법의 지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알려진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은 님 게임의 변형입니다. 님 게임에서 님은 가져가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해법을 알면 항상 이길 수 있는 수학적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영재들은 게임을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 게임 속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해법을 탐구하여 이미 만들어진 게임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변경해 보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일반적인 해법과 변형된 게임의 예를 보시려면 참고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학생 중심의 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업이나 과제 수행을 하는 동안 학생 중심의 토의를 진행하면서 때때로 교사가 간섭하여 조언하는 형태입니다. 토의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논쟁하고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수하는 것까지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집단 협력학습에서는 그들이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왜 그런 절차를 밟았으며 그 해답이 왜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요구합니다. 수학에 대해 사고하고 추론하도록 하거나 말 또는 글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생각한 결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분명하게 진술하게 됩니다. 동료 간의 의사교환은 각 학생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서로 유익을 주는 활동입니다. 해법이 열려있는 문제나 비정형적인 과제에 대해 토의할 때 의사교환이 촉진되며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해결 방법에 대해 토론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학생 중심 토의 방법의 지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그림들은 특정한 수의 모든 약수들을 모아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는 것들끼리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낸 하세의 도식입니다. 이는 그 수를 소인수 분해한 식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첫째, 평면의 경우 예를 들어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경우 오른쪽으로 2배씩, 위로 3배씩 증가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는 6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직사각형을 택하면 그 직사각형의 네 꼭지점에 있는 수들 간에도 G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 L은 A와 B의 최소 공배수, 그리고 A 곱하기 B는 G 곱하기 L이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인수가 3개인 54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와 소인수의 개수가 4개인 42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에 적용하면 각각 3차원 직육면체와 4차원 하이퍼큐브의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각자 자신이 발견한 규칙과 수들 사이의 관계를 토론하면서 위의 특성들을 찾아내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와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것은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이덴탈의 안내된 재발명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재발명이란 비록 역사적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루는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것이기에 발명 또는 발견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다만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것을 다시 찾아낸 것이므로 재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재발명 또는 재발견, 심지어는 재창조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된 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재발명의 방법을 통한 수학의 학습 지도가 의미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 제재가 실행 수학의 모습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수학의 개념, 구조는 그것이 수학자에 의해 기성산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모두 실행 수학적인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재발명할 수 있도록 교사는 실행 수학적인 모습을 재현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덴탈의 안내된 재발명의 지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은 0차원의 점이 평행 이동한 자취, 즉 흔적이 1차원의 선분이 되고 2차원의 선분이 제2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흔적에 의해 2차원의 면이 되고 면이 다시 제3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흔적에 따라 3차원의 직사각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의 직사각기둥을 제4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그 흔적이 바로
4차원의 초입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 2는 n차원 도형 밖에 제 n 플러스 1차원 공간에 한 점을 잡아 그 점과 n차원 도형의 각 곡지점을 연결한 도형은 n 플러스 1차원 도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4차원 도형을 탐구하기 위해 기존의 확장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형식 부력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해 보도록 교사가 안내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의미가 있는 새로운 지식을 재발견 또는 재발명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학영재들을 위한 교수 학습의 원리로는 활동적 원리와 발생적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영재와 지도를 위한 교수 학습의 방법으로는 의미 충실한 설명식 교수 방법, 발문을 활용한 교수 방법, 학생 중심의 토의 방법, 안내된 재발명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영재 지도교사의 자질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운영하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시도이지만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영재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환경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엔 수학영재 지도를 위한 이상적인 교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의 역할로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들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영재 지도를 위한 이상적인 교사상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수학영재 지도를 위한 이상적인 교사상에 대해 수학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인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나타냈습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서 이 특성들이 모두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각각은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다음에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또한 새로운 동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학영재를 지도하기 위한 교사라면 우선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또한 수학영재들에게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연구해가면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어느 정도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줄 아는 교육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방법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본받고 싶은 모범적인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는 전문가이면서 학습적으로는 동기유발자요, 조력자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삶과 연구에서도 행동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은 수학영재 담당 지도교사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자질에 대해 질문 형식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육할 대상, 내용, 목표를 항상 주목하는가? 교사는 지도할 대상으로서의 학생과 지도할 내용으로서의 수학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의 방향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질 점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공적인 영재교실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가? 교사는 자신이 추구하는 성공적인 영재교육과 영재교실의 모습을 꿈꾸면서 학생들과 더불어 공동의 가치와 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업 환경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영재들을 위한 수업에서는 내가 가르치려는 의지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고 수업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보다 구체적인 사고 기능을 강조하는 문제 또는 과제를 제공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문제 해결은 도전감을 불러일으키고 정교함을 위한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정답만 찾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방법, 보다 일반화된 방법을 찾아보도록 격려하면서 교사의 생각과 다른 답안도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열린 생각과 배려가 요구됩니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모두 영재 또는 재능이 있는 존재로 확인되었어도 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예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재 학생들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분야에서만 소질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학교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외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수학적 아이디어들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실험하고, 탐구하고, 추론하며, 심지어 추측하기도 합니다. 넷째, 교사와 프로그램 관리자는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요구들에 귀 기울여야 하고,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든 차원에서 학교 활동들과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결국 학생들이 학업에서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지식의 생산자가 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여러분은 자기 개발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초등교사는 수학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중등교사는 지도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국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므로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하루에 얼만큼의 시간을 쓰시나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수업의 내용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각각 클릭해보세요. 수업의 내용 준비 면에서는 우선 우수한 영재 교육 과정, 즉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엄선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되 정규 과정에 비해 속짐뿐만 아니라 심화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은 수업의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주제들에 대한 조사를 더 깊이 하는 것뿐 아니라 실세계 상황에 수학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공부한 결과보다는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을 통합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잘 계획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실상 발전적이어야 하고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의 실현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획은 필요할 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융통성뿐만 아니라 신중한 정의와 견고한 인식 기준, 신중한 선택 절차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수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각각 클릭해보세요. 학생들은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교사들은 영재 학생들이 장점을 최대화하는데 자신들의 개인적 힘을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하고, 수업은 총명한 학생들의 독특한 능력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은 고등사고 기술들을 강조하는 열린 형식의 연구를 하고, 교육과정의 전체 내용은 그러한 과정들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수학영재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는 수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 영재교육학, 그리고 관련되는 철학이나 문학 등의 주변 학문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학생들은 수학적으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업의 과정 동안 교사와 학생 사이,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는 강화된 수준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수학에 관한 의사소통에서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그들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편견 없이 타 프로그램 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융통성을 가지고 허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학생을 프로그램에 추가로 참여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교직원, 부모들, 그 학생들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미국 미네소타 교육부의 권고안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항목과 절차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획은 10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6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계획 개발의 항목과 절차에 대해 7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헌조사 및 답사 등을 통해 실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계획 및 개발을 마치면 이번엔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합니다. 실행 단계는 어떤 항목과 절차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계획에 따라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본 후 프로그램이 계획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봐야 합니다.
잘 계획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서 또한 원래의 계획에 부합한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한 후에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다듬기 위해 유지와 정비를 확실하게 하고 평가 또한 꾸준히 실시합니다. 프로그램의 개설과 관리의 마지막 절차는 프로그램의 확장입니다. 계획의 실행과 평가 이후에는 그것을 보다 심도 있게 개선하거나 확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는 전문가이면서 학습적으로는 동기 유발자요, 조력자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삶과 연구에서도 행동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영재 교실은 의미 있는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험과 참여를 강조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의 협동이 원활합니다. 영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내용 준비면, 교수법면, 수업 환경면의 세 가지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사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강좌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후반부는 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에 관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와 방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한 번의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좌에서 소개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각자 속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하게 될 1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하여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수정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학습할 내용인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와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실제 프로그램의 예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재들의 다양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고려할 점과 원리는 필요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과 운영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운영의 방법에는 심화와 속진이 모두 가능하지만 인지적 기술과 전략은 구조화된 개념망과 결합될 때 유용하며 영지라도 정규 과정과 내용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판별 및 선발의 과정에서 얻은 학생들의 특성과 결과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무엇보다도 학생의 창의성과 창의력 신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수학영재 프로그램에 적합한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학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 그 선정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학영재 프로그램에 적합한 주제들은 우선 내용적으로는 수학적으로 수준이 높고 그것이 수학 내용을 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수 수학의 이론 발달에 도움이 되며 수학적 사실의 본질을 설명하는 주제도 추상화된 수학 내용의 내적 관련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법적으로는 실생활 상황과 관련되어 새로운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고활동을 자극하여 수학적 사고활동의 습관이 개발되도록 하는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학영재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교수 학습 자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시키려는 내용들은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문제풀이를 넘어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념화하고 문제 해결을 통한 원리 이해가 가능하도록 내용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난이도도 적당해야 합니다. 둘째, 창의적 사고의 경험을 통해 수학적인 구성 및 재구성을 하는 동안 사고의 내면화와 반영적 추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는 단순한 조작 활동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셋째, 프로그램에 담길 내용들은 수학영재들의 학습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수학적 능력과 관련지어 교수, 학습 자료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수학 학습 활동들은 그 활동으로 기를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영재 프로그램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이란 어떤 내용의 종류나 분량, 배열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흔히 넓은 의미의 운영 시스템과 좁은 의미의 학습 자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어떤 관점에 따라 분류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이라면 속진과 심화의 두 가지 유형으로, 학습의 형태와 자료의 성격이라는 방법의 관점이라면 문제 해결, 주제 탐구, 과제 개발, 연구 교육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하는 내용의 중심 아이디어에 따라서는 문제 중심, 주제 중심, 과제 중심, 연구 중심의 네 가지 유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재 프로그램 중 학습의 유형에 따라서는 문제 중심형, 주제 중심형, 과제 중심형,
그리고 연구 중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료들의 성격은 학습자의 수준이나 교육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는 문제를 통해 사고를 발전시키려는 영재들의 태도를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의 일반적인 원칙을 교수 학습의 목표면, 내용 및 활동 구성면, 자료 편집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근 10년간에 걸쳐 개발한 수학과 교수 학습 자료들은 자료 개발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전까지의 자료들은 전통적인 내용 중심의 교재 전개 방식이다 소활동을 가미한 형식의 자료였지만 1999년 이후로는 렌줄리의 3부 심화학습이라는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모형의 근거한 체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후로 매년 특화된 자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수학과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강조되면서 GSP와 테셀 매니아를 사용한 컴퓨터 환경에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의 자료들은 대부분 학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료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각 학급별로 영재학습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인쇄된 형식의 자료를 일일이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저학년을 위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책자가 아닌 CD로 보급하였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교육에서 전국적으로 영재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2003년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공동으로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2년엔 초등학교 4, 6학년과 중학교 1, 3학년용으로 50차시분의 1학기용 교재를 개발하였고 2003년에는 70차시분의 2학기 교재를 개발하면서 학년용 교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 수업 시수는 약 100차시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의 특징은 개발된 자료를 인쇄된 책자와 함께 CD로 공급하면서 지도하는 교사가 적절히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내의 주제, 생활 중심의 소재, 산출물 위주의 프로젝트형으로 주제를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의 반편성은 학년별 구분이 아닌 학년 통합으로 진행하는 곳도 많아서 2004년에 개발한 자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구분하고 학년을 통합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의 3개 수준으로 중학교에서는 해석학, 대수, 기하, 위상, 확률, 통계, 조합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25차시 분량의 내용을 3부 심화학습 형태로 집필하는 것만 통일하고 구분하는 책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개발된 자료는 초등학교에서는 초급 4책, 중급 4책, 고급 1책에 9책이며 중학교에서는 각 영역별로 5책씩 15권의 자료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수학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제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 수업 활동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 실제 수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교육의 목표를 확인한 다음 그에 적합한 소재 및 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내용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자료의 유형과 방법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영재 교수 학습 자료 모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로 교수 학습 자료의 원형을 바탕으로 실제 자료를 개발하여 사전에 일부 탐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제 현장 적용을 거쳐 자료의 원형을 검토하면서 다시 교수 학습 자료를 수차례 수정하게 됩니다. 이때 교수 학습 자료는 교육의 목표와 학습 내용 및 방법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의 구조화 및 설계 양식이 필요합니다. 눈에 띄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조화한 설계 양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를 단계별로 체계를 갖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용 학습 자료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수 학습 자료 중 학생용과 교사용 자료의 체계를 구조화한 그림입니다. 모든 자료들이 이 체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수학적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을 통한 교재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영재들이 수학을 탐구하고 배우는 과정은 수학자가 실제로 수학을 행하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걸쳐 발생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수학적 지식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재발명 또는 재발견과 발명 또는 발견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탐구할 교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쉐바야르와 브루소의 교수학적 변환론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수학자들은 자신이 당면하는 자연이나 생활, 현상들의 실제로부터 주관적으로 개인화, 배경화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수학계의 학문으로 발표할 때는 탈개인화, 탈배경화하여 연구물로 발표하게 됩니다. 교육에서는 학생도 수학자들이 행하는 이러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 또는 교재 개발자는 교재를 교수학적으로 변환하여 학생에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 교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이미 알려진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학생들이 다시 탐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학습 내용으로서의 수학을 포함하는 교재로 변환시키기 위해 교사는 일부 지식은 선언적으로 도입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탐구할 대상으로 가상의 상황과 맥락으로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개인화, 가배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 교재를 통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개인화, 배경화를 하게 될 것이고 다시 그것을 탐구하여 객관화된 지식으로 발표하기 위해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지식을 가르칠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식의 훼손이 일어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의 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사의 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식적 고착이나 메타인 지적 이동,
그리고 학생의 수행에 대한 교사의 반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르단 효과나 토파즈 효과와 같은 극단적인 수학 교수 현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발한 자료를 현장에 적용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자료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한 것입니다. 첫째, 개연적 추리는 수학적인 추측을 하고 이를 탐구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논증뿐 아니라 개연적 추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학 영재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리아가 제시한 탐구 문제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특징을 통해 문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다양한 탐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 학습 자료는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확산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과제를 개발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개발한 교수 학습 자료는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과 운영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정규 교육 과정 내용의 충실화를 바탕으로 한 심화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4. 판별 및 선발의 결과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해야 합니다. 5. 창의성과 창의력 신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수학영재 교수 학습 자료의 내용 구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학적 내용을 구조화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2. 사고의 내면화와 반영적 추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내용들은 수학영재들의 학습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4. 각각의 수학 학습 활동들은 그 활동으로 기를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영재 프로그램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의 관련에 따라 속진형과 심화형으로 구분됩니다. 2. 수학학습 형태와 그 자료의 성격에 따라 문제 해결형, 주제 탐구형, 과제 개발형, 연구 교육형으로 구분됩니다. 3. 학습의 중심 내용에 따라 문제 중심형, 주제 중심형, 과제 중심형, 연구 중심형으로 구분됩니다. 현장 적용의 결과가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논증뿐만 아니라 개연적 추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학영재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문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다양한 탐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수 학습 자료는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확산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과제를 개발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4. 개발한 교수 학습 자료는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